네, 자 그럼 지금부터 국가직 해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지금 아침 7시 30분이고 원래 하프모강 강의를 들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문제 또 내일 10문제 정도 20문제 정도를 이번 국가직을 해설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취지는 일단 시험을 치신 분들은 다 잘 치셨겠지만 자, 그래도 푸는 방법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처음 또는 시험장 가셨거나 안 가셨거나 올 시험이 처음이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 저 정도 난이도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 시간을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자, 약간 모강 스타일로 바꿀 거예요. 모강 스타일이란 저희 하프모강에서는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인풋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풋을 제가 좀 집어넣고, 그래서 약간의 필기도 좀 필요하고 약간의 암기도 필요한 식으로 수업을 좀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분석을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이번 시험은 이번 시험이고 이제 2달 안 남은 시간에 지방직이 있으니까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 여기서 이제 생각은 스탑을 하시고 다음 레벨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직입니다. 네, 자, 네, 올해도 지금 여러분이 별로 관심을 안 두신 이제 직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 맞췄습니다. 지금 다 맞추고 들어오고 있고, 특히 경찰 시험이 조금 문제였는데 그것까지 싹 그냥 맞춰버렸고, 이번 국가직 국어도 역시 네, 마찬가지로 다 맞췄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잘 맞춘 거는 이제 우리 수업이랑 관련돼 있는 부분인 앞에 하프모강이 일단 그렇겠고, 그리고 아마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또는 이렇게 적중된 부분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계속 밀어넣는 그 어근 있죠? 네, 거기서 나오죠. 지금 이게 계속 거기서 나오고, 이 동요 노트에서 그게 전부 다 발췌가 된 겁니다. 지금 거기에 페이지를 쓰는 건 동요 노트의 본편에 동요 노트 본 강의 쪽에 페이지를 쓴 거긴 한데, 사실은 그 앞에 쪽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재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쪽에 어근이거든요. 어근 쪽을 추려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거고, 거기서도 거의 대부분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그건 이제 뭐 교재했다고 해서 사실은 그걸 다 본인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수업은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 건드립니다. 그래서 다 한 데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그래서 강의적인 부분에서 하프모강, 또 강의와 자료적인 부분에서 동요 노트에서 역시 또 어휘가 다 잡히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어떻게 나왔나 이번 시험에. 네. 먼저 저랑 가까운 생활영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영어는 일반적으로 2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2개가 나오고, 요거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좀 마찬가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이디엄이 안 들어가네요. 지금 여기 이디엄이 들어가면 꽉 올라가요, 난이도가. 근데 그게 안 들어가서 전적으로 영수어가 뜨긴 했지만 이디엄 파트가 여기 들어가면 생활영어가 어려워지는데, 그렇지 않아서 10점은 그냥 그래도 좀 편하게 맞을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해 10개일 때도 있고 11개일 때도 있고, 네, 보통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독해가 좀 길죠. 네, 이게 딱 보셔도 길죠. 이게 이렇게 축약을 해놔서 그렇지 실제 시험에서 보면 깁니다. 그래서 약간 긴데 좀 익숙하실 필요가 있겠고, 시간과 관련된 거니까. 난이도는 중정도로 보이는데 그게 딱 공무원 난이도예요. 난이도인데 근데 이게 안 읽혀도 답을 찾는 길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읽히는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답을 찾는 부분은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잘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문제죠. 문법이. 4문제가 떴는데 한 문제가 밑줄이고, 근데 밑줄이 좀 긴 거에다 쳐졌죠. 그래서 짧지만 긴 단독해 형태의 밑줄이 되겠고, 나머지 3개가 영작 2개에 OX 하나니까 3개가 전부 다 OX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법 준비는 우리가 하프모에서 하듯이 OX 준비로 들어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빈칸 문제보다 밑줄 문제도 중요하지만 OX 문제로 들어가야, 자,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수어가 뜨는데 구동사가 하나가 떴고, 구동사라 그러면 동사 뒤에다가 부사 등을 붙여서 의미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포기하다 그러면 give up, 이게 구동사입니다. 자, 그게 이번 시험에도 하나가 떴고, 그리고 저 내일 들어갈 파트긴 한데 약간 기초용수거 쪽에서 하나가 떴어요. 그래서 이디엄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자, 그다음 어휘가 여기 2개인데 어휘 난이도가 하나는 좀 높고, 근데 밑줄 친 게 높았지 보기에서 높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근데 어디에 어휘가 들어갔냐면 여기 어휘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독해 자체가 항상 뭐 주제만 찾고 뭐 일치만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빈칸 문제는 어휘 문제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여기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가 2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순수하게 어휘 비슷한 문제들이 여기 한 2개가 들어가서 4문제, 영수가 합하면 6문제,
그리고 독해 자체가 어휘죠. 원래는 어휘의 구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휘가 요것마저도 어휘를 알아야 풀어요. 스무 문제 어휘 문제입니다. 이건 다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 제 말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어휘 문제는 요렇게 앞에서 네 문제 같지만 문법도 해석이 안 되면 못 풀고, 근데 뭐 사실은 뭐 어휘에 높은 난이도를 놓지는 않습니다. 얘는 해석이 안 되면 못 풀죠. 네,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거의 스무 문제라고 보셔도 이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휘를 잘 준비를 못하시면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았던 생활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빨리 읽고 이런 건 넘어가고 시간을 더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지난밤에 여기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클로징 쉬프트는 자, 이제 마감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닫기 직전에 하는 네, 그런 팀에 있어서 네, 저 마감할 때 있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자, 부엌이 진짜 지저분했잖아요. 메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스패터 이런 단어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문맥상 이렇게 흐트러져서 뿌려진다는 느낌은 당연히 추론이 되겠지만 그거 하나가 여러분을 좌우하게 만들면 안 돼요. 대신 실전에서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뭘 하셔야 되냐면 물음표는 찍으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그 하나 때문에 자, 우리가 또 이렇게 꼬였을 때 찾아 들어가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몰랐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스토브 위로 음식 같은 게 막 튀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얼음 쟁반이 냉장고에 안 들어가 있던데요. 자, 그럼 보면 지금 and라는 단어에 의해서 좌측하고 우측이 절로 구성이 돼 있는데 왼쪽에 있는 스패터 때문에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거는 모를 리가 없죠, 지금. 그러면 한쪽 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쪽 거 몰라도 물음표 찍고 그래 뭐 다른 사람들은 헷갈리겠군. 나는 아니야. 오른쪽이 쉬우니까 라고 그렇게 심리적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지금 메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두 개의 절이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여기 치워야 되고 여기 치워야 되고 화장실 청소, 뭐 어디 청소 그 리스트를 깜빡한 모양이군요. 그랬더니 A가 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그럼 당연히 이제 상대방이 채근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자, 이거 실수도 있고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받아주는 적절한 게 뭐냐를 고민을 해보니 당연히 1번이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다가 되겠고 나머지 거는 지금 해설지를 참조를 하세요. 자, 요게 이제 이디엄이 들어가면 어려운 거야. 요게 이렇게 보기들이 이디엄이 만들어지면 그런 해석 자체가 잘 안 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얘는 난이도 하. 네, 누구나 맞추는 문제. 자, 시험에서 지금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신 분들이나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부러 카톡을 보내주신 분들이나 그래 이렇게 카페 상으로나 등등에 이렇게 비밀글로 저만 볼 수 있게 만들어둔 분들이 그분들은 최종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다가 그 글을 섞거나 아니면 굉장히 기쁘셔서 저한테 이렇게 글을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점수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또는 반대 경우로 쌤 이번에 잘 볼 줄 알았는데 조금 심각해졌습니다라는 분들도 역시 이제 저한테 글을 남겨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수가 좀 낮게 나오신 분들은 이제 많은 위로를 드리고 자, 지방직에 대한 말씀 또 제가 격려를 드리면 되는 거고 자,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은 평소의 실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험장 컨디션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어휘들을 전부 다 알면 되게 좋겠지만요. 사실은 조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는 범위와 아는 범위끼리 부딪혀서 써봤을 때 다른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과 써봤을 때 이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프모 강에서는 제가 이렇게 PPT만 띄워놓고 찾아보세요 했지만 30원리 모강이나 다른 강좌에서는 계속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뭘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방직에도 쓰이기 때문에 얘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데 빨간색이 들어간 PM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가장 잘 먹혀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항상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접두사는 아시다시피 자, 이렇게 단어가 쓰여 있으면 제일 앞쪽에 있는 덩어리가 접두사인데 접두사는 어휘에 뭐를 나타내냐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접두사를 잘 보세요라는 얘기는 사실은 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를 보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 그리고 어근은 잘 아실 거고 단어가 굉장히 활동적인지 아니면 정적인지 느낌도 찾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세다 약하다도 역시 동요 등을 찾을 때 또는 느낌을 찾을 때 되게 좋고 자, 단어는 사람이 주어면 사람을 받는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물이면 사물로 붙여야 되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 방향성은 예를 들면 접두사에서 EX가 붙은 단어가 이렇게 밑줄을 쳐서 씁니다. 그럼 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온다는 느낌의 단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EX가 들어간 단어는 활동적일 가능성이 더 높고 그리고 동작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이 밖으로 가는 보기에 뭔가를 자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free 같은 경우에요. FRE 이게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는 느낌도 있고 되게 활동성도 높고 하니까 그런 걸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뭐 어떤 걸 요구한다면 자, 전사도 마찬가지. EX 같은 게 붙으면 절대적은 아니겠지만 뒤에 전사가 뭐 같은 게 붙을 수밖에 없냐면 뭐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전사가 from 같은 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빈칸이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전사가 from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아, 그러면 너는 답을 알면 그대로 찾으면 되고 답을 모르면 EX가 접두사가 들어간 걸 답을 찍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타동사 네, 이번에도 자타동사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동사면 완성이 돼야 되고 말이 타동사면 목조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약간 쉬운 단어가 해석이 돼서 이거 완성이 됐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 그거는 자 자동사제 타동사가 아닙니다. 그것도 문법이지만 어휘 찾는 데 도움이 되고 반여가 뭐냐면 자 보기 1, 2, 3, 4번 중에서 1, 2번이 이제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얘하고 얘가 헷갈리는데 요 1번이 4번하고 반이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저는 여기다 던집니다. 왜? 보통 시험은 정답에 반열을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만들거든요. 자, 보기 만들 때 4개 만드는 부담에서 가장 간단하게 벗어나는 방법이 혼란을 안 주고 그거는 반열을 보기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고 또 요것도 이번 시험에 떴는데 유사어가 지금 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모양상이든 뭐든 비슷하면 또는 밑줄 친 X라는 단어와 여기는 2번이 모양상으로 비슷하면 이건 답되기 어려워요. 이거는 맞춘 거지 일부러. 네, 그 출제자가 자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마다 이 고민을 하시고 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그러면 잘 적용이 되는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예서 힌트는 요겁니다. 자, demonstrators 그러면 데모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데모하는 사람들은 약간 사실은 정적이기 어렵죠. 네, 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용히 뭔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 여기는 좀 그렇기가 어렵고, 그리고 경찰서란 부분이 나왔죠. 그러면 데모하는 사람들과 경찰서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체포된 게 아니에요. 시도한 거니까. 자, 그러면 1, 2, 3, 4번 4개 중에 정답은 4번이죠. 무슨 뜻입니까? 침입하답니다.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열받아 죽겠네 진짜 이래가지고 막 경찰서로 들어가고 어떤 그런 상황, 뭐 미얀마 상황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뭘 할지 몰라도 그러려고 노력했다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번의 라인업은 라인 자체가 줄이고 그러니까 이게 줄을 서다는 뜻이거든요. 좀 전에 봤던 해석이 얘는 대부분 될 거니까 자, 좀 전에 봤던 그 어휘 답찾기 중에서 무슨 이유로 이게 여러분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봐,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지. 저게 이 중에서 무슨 이유로 여러분 이게 줄을 서다라는 것 좀 알려드릴게요. 줄을 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유로 얘가 답이 될 수 없을까요?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야. 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첫 번째 자동사입니다. 네. 줄 선 거니까 내가 그냥. 두 번째 사람 받겠지 뒤에다가. 사람 줄을 세우지 여러분 경찰서 줄을 세워요? 말이 설령 그게 타동사라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얘도 그렇고 우리가 1년 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여긴 진짜 순수하게 1년이 아니라 7월부터 다음에 돌아오는 3월 말까지가 1년 컬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이런 거 몇 번 돌릴 것 같으십니까? 이 안에서 한 번? 여러분 저랑 지금 컬이 탄 게 한 달 조금 넘으셨죠?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서 보셨지? 제가 보기에 한 10번? 네? 10번은 되지 않을까요? 10번? 이게 계속 됩니다. 계속. 네. 자,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죠? 침입하다. 얘가 무슨 뜻이죠? 계속한다는 얘기고, 얘가 무슨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세 가지 종류의 메인 뜻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뭔가 작동을 하다가 딱 작동을 멈추는 경우, 그러니까 아웃의 느낌이 뭔가 이렇게 스탑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아웃은 밖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눠준다는 뜻도 있고 등등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자 정답은 4번인 이유는 경찰서 안으로 침입해서 뭘 하는 느낌이지 경찰서를 밖으로 주려는 느낌 자체 해석이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얘는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심화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하프노트에다가 잠깐 좀 적어 보셔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살짝 카메라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감독님. 네. 자, into에 대한 심화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into는 break를 쓰면 지금 저기서 보는 것처럼 안으로 끼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침입하다의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범프를 붙이면 이거는 우연히 마주치다는 뜻이 되는데 자동차에 보면 범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퍼는 빵하고 부딪히는 충돌 사고를 예상하고 그래 자동차 부서지지 말라고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뻥하고 누구랑 부딪히는 느낌 우연히 마주치다의 뜻이 두 번째고 자, 이 come into가 가장 기본적인 들어오다 그런 뜻은 우리가 뭐 특별히 할 필요가 없고 이게 기출로 뭐가 떴냐면 재산 같은 게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재산 등을 물려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려받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delve into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얘는 자, 조사하다와 탐구하다의 뜻이 되는데 자, 그 이유는 delve라는 단어가 구멍 같은 거를 판다는 느낌의 dig이기 때문이에요. 나름 꽤나 유명한 구동사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다, 탐구하다 뜻이 나오고 자, 또 go into가 되면 당연히 어디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구동사화돼서 수거 표현을 만들면 어떤 분야에 쌤 어떻게 교육계에는 발을 들이게 되셨어요? 라는 느낌의 발을 들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아실 만한 거 look into 조사하다겠죠? 자, 그리고 run into도 막 뛰어다가다가 쿵 하고 안에 들어가서 야, 너 여기 어쩐 일이야? 오랜만이네 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연히 마주치다의 뜻이 얘한테도 있고 자, 그리고 톡이 들어가면 자, 얘는 설득해서 뭐뭐 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을 제가 꼭 모시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조금 바쁘세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계속해서 그래 이번만 가요. 자, 이런 게 톡 누구누구 인투 뭐뭐 이렇게 돼서 설득해서 뭐뭐 하게 하더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가 지금 인투에 대한 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돌려서 자, 이제 우리 걸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break into 침입하다, bump into 우연히 마주치다, come into 물려받다, delve into 조사하다, 탐구하다, go into 발을 들이다, look into 조사하다, run into 우연히 마주치다, talk into 설득해서 하게 하다. 그죠? 설득해서 뭐뭐 하게 하다. 네. 자, 먼저 살짝 돌려보세요. 제가 마이크 조금만 맞출 테니까요. 네. 네, 잘 돌리셨습니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break into 침입하다, bump into 우연히 마주치다, come into 물려받다, delve into 조사하다, 탐구하다, go into 발을 들이다, look into 조사하다, run into 우연히 마주치다, talk into 설득해서 뭐뭐 하게 하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은 해결이 됐고, 자, 이제 3번의 동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그냥 푸시는 게 아니라 항상 알면 1초, 모르면 어휘 답 찾기 이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어떤 이유들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네, 자, 먼저 여기에 있는 단어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자, 첫 번째, 용법이 하나가 있죠. so 대 구문이 하나가 있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가 되는데, 요 대시 결과적 용법의 대시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대부분의 인기 있는 음악들이 그 스타일의 뿌리를 재즈에 두고 있어요니까 요게 당연히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는요. 또 주어가 재즈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재즈가 우리한테 무슨 해 끼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단어 자체가 얘를 마이너스로 내리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때 단어를 좀 많이 아시면 굉장히 편하긴 하죠. 근데 몰라도 우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접두사를 다 고민을 해볼게요. 얘가 D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D로 시작을 하면 away, down 나시기 때문에 하나같이 부정적인 접두사가 돼요. 또 얘도 잠깐 보면 이렇게 돼서 this가 나오는데 this는 away나 나시기 때문에 이런 게 붙어도 부정적인 접두사가 됩니다. 물론 뒤쪽에 있는 단어들의 어근이 긍정적일 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어근이 부정적인 느낌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뒤집어지긴 합니다만 보통 어근은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지금 요렇게가 마이너스인 건 느끼셔요. 단어를 몰라도 접두사만 보고 접두사는 진짜 몇 개 안 되니까. 자, 그러면 3번의 persuasive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단어죠. 왜냐면 persuade 설득하다를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고, 자, 요거는 이제 도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를 잠깐 봐볼게요. 자, 얘가 지금 요렇게 per가 붙으면 이게 지금 lasting의 뜻이거든요. 또는 완전하다는 completely의 뜻입니다. 자, 지금 3번과 모양을 맞췄죠. 그래서 요렇게가 유사어 깊이야. 여기잖아. 그죠? 모양을 맞춘 거예요. 저는 지금 단어를 모른다는 전제에서 푸는 거예요. 단어 알면 1초고 1초 이거는. 네. 자, 그러니까 모양을 맞춥니다. 일부러.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들을 이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집어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걸로. 자, 그 과정의 일부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또 필기를 한번 해보시죠. 오른쪽으로 빠져나와서. 네. 자, 저기서 2개 정도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널리 퍼진이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omnipresent 첫 번째고, 두 번째가 pervasive, 세 번째가 ubiquitous, 네 번째가 자, 이렇게 widespread.
자, 이렇게 네 단어가 널리 퍼진이라는 단어고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 두 개가 떠버린 겁니다. 자, 하나씩 보죠. 자, 옴니라는 접두사는 얘는 all입니다. all.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앨범을 사면 그 안에 그 사람의 이런 장르, 이런 장르, 이런 장르를 다 집어넣은 옴니버스 앨범이 있고, 또 영화 중에 결론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뭐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결론이 나긴 하지만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네 커플 정도를 영화를 조각조각 만들어서 확 붙여서 교묘하게 안쪽에 줄거리가 통하게 만드는 영화, 옴니버스 영화들입니다. 그런 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도처에 다 있군요라는 느낌이 omnipresent가 되겠고, 두 번째, 자, 이렇게 face는 fade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얘는 무슨 뜻을 가지냐면 가다의 고가 되죠. 그러면 외계인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invade. 그럼 얘를 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invasion, SION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구나, 스탑이 없이. 그러니까 널리 퍼졌다는 느낌이고, 세 번째 ubiquitous도 보면 자, 요렇게가 사실은 여기가 이게 어근이 활용이 되진 않지만 장소를 나타내고 얘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보면 요거는 자, 우리 조용하다는 뜻도 되고 죽이다의 뜻도 되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조용히 여러 곳에 퍼져 있어요라는 얘기가 바로 ubiquitous예요.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쉽습니다. 널리 퍼졌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강의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복을 해서 다시 반복될 수 있으니까 우리 걸로 차곡차곡 또 계단처럼 쌓아 올라가자고요. 준비, 시작. 널리 퍼진, omnipresent, pervasive, ubiquitous, widespread.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널리 퍼진, omnipresent, pervasive, ubiquitous, widespread. 자, 또 하나 해볼게요. 이번엔 3번 가져가겠습니다. 자, 1번 가져해 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광의적으로 잡는 게 좋아서 자, 뭔가를 속이는 뭐 기만적인 이런 뜻의 단어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deceitful, deceptive, deluding, 이거 어렵네요. duplicitous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진행을 시켜볼게요. 자, 먼저 제일 위에는 seat하고 여기는 sept하고는 두 개가 같아요. 얘네가 전부 다 sieve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고 그게 잡다의 take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활용될까요? 자, 뭔가 배구에서 스파이크를 하고 상대방이 receive를 하죠. 자, 거기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잡으려고 했는데 너 잡기로 했는데 왜 안 잡아? D는 away down 나시니까 자,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의 속이거나 기만한다는 느낌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또 붙었습니다. 지금 이게 자, 요렇게 LUD가 들어가는데 LUD는 놀다의 플레이의 뜻을 가집니다. 자, 그럼 너 왜 놀기로 해놓고 안 놀아? 너 속인 거야? 이렇게 나왔고, 자, 지금 오늘은 안 오늘 들어갔나요? 이게 그때 부분에 10번에 들어갔나 거기? 네, 내일 들어가겠네요. ludicrou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우스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ludicrous, 내일 할게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자, 이렇게 놀기로 했는데 연주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라는 플레이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속이다가 되겠고, 자, 이건 내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요 DU는 약간 다르죠. 요건 숫자로 2입니다. 그리고 풀리가 접다의 fold 아닙니까? 자, 그러니 뭔가 하나가 접혔고 근데 또 하나가 접혀서 이중적인 모습이네. 자, 이래서 약간 기만적인 모습이나 속인다는 느낌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PPT를 통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속이는, deceitful, deceptive,
deluding, duplicitous.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속이는 deceitful, deceptive, deluding, duplicitous. 자, 그럼 중간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한때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한번 4탄인가 5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악당 역할하는 조그만 애들, 악당 역할하는 큰 로봇이 있고 조그만 따라다니는 로봇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바로 디셉티콘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셨던 느낌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자 이제 요게 그 바로 듀플리스리, 이제 명사형의 듀플리스리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약간 두 얼굴을 하고 있고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사득사득 꼬이치는 느낌이 그게 바로 듀플리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인간처럼 이렇게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속이려는 다른 동물들은 없다라는 자 그런 느낌의 영어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결을 시켜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번도 끝났고 네 번째로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죠. 자 지금 꽤나 길고요. 제가 얘를 한 2배쯤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줄을 길게 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려워져요. 그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다행히 짧게 나온 거죠. 자 여기는 정답은 3번인데 제가 지금 나머지 것들은 해설제자 써놨으니까 그건 해설제자 참조하시고 3번만 포인트 좀 맞춰보겠습니다. 3번 답이 금방 뜨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안 뜨는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얘죠. 네. 자, 싹 적어보세요. 네. 자, 관계대명사가 기본적으로 뜨면 이거다라고 답에 100% 확신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면 이 5개의 공식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일 앞에 있는 지금 저기에 딱 걸린 거거든요. 선행사를 맞추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1단계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란 얘기예요. 여기 지금 선행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란 얘기야. 앞에 명사가 없잖아 여러분 지금, 그죠? 명사가 없죠. 명사가 없으면 그러면 답은 결정 난 거예요. 누구로 갈까요? what. 네. 다시 명사가 없으면이니까 오른쪽이겠죠. 자 이러면 what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자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그럼 2단계로 가셔야지. 자 뭘 하겠습니까? 선행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를 검토해야 되죠. 이게 2단계죠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선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으로 선행사, 격의 일치, 동사가 있고 그 수일치, 그리고 관계사 필요한가가 뚜르륵 스캔이 되면서 하나씩 잡는 거야. 선행사부터 볼까? 없네? 그럼 와시지. 있네? 사람이네? 사물이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딱 걸렸잖아. 여기 선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물론 뒤에 불완전한지 완전한지도 보시게 되겠는데 주어 동사의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성격, 동수, 관계사 꼭 필요한 자리인가?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느낌으로 자 관계사 문제를 찾으시면 얘는 풀립니다. 선행사에 걸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네요. 네. 자 그다음 거. 자 이제 5번을 보겠는데 look for to의 정체를 찾아라입니다. 이때 정체는 부정사를 만드는 to입니까? 아니죠. 전치사 to죠. 그럼 전치사니까 뒤에다가 부정사 쓰시면 안 되고 ing를 쓰거나 물론 명사를 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뭐하기를 고대합니다가 돼서 look for to ing고 얘는 단순히 외웠다 못 외웠다의 문제지. 그냥 이거 많이 봤다 못 봤다의 문제인 겁니다. 물론 많이 반복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말 야 저거 또 나오네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그냥 탁 0.5초 1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도 보세요. 네. 자
알고 모르고 두 가지 버전으로 풀게요. 알아요? 답은 raise로 금방 받으면 돼. 몰라요? 그러면 동사의 포인트를 맞춰야지. 동사가 뜨면 우리는 수, 시, 태를 맞추는데 태를 맞춘다는 얘기는 자동사, 타동사를 맞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있어야 능동태, 수동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네 번째 자타 고민하고 그중에 특히 2형식, 5형식은 조심하시고 혹시 너 준동사 들어갈 자리 아니야? 그래서 준동사 자리가 아닌지를 고민한 요게 동사가 나오면 맞추는 방법이에요. 얘는 어디 걸렸냐면 이 능동태, 수동태 즉 자타에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타에 걸렸기 때문에 얘가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얘가 생각이 났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잠깐 적어볼까요? 네. 자 먼저 위에 거 rise, rose, risen 자동사 무슨 뜻일까요? 오르다. 뭔가가 오른 겁니다. 올린 게 아니라 아래쪽은요. raise, raised, raised 타동사 올리다. 문제 같은 거 제기하다. 사람 부모님이 아이를 조부모님이 우리 손자를 기르다. 네, 자, 요게 읽혀야 됩니다. 읽고 우리게 돼야 되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rise, rose, risen 자동사 오르다. raise, raised, raised 타동사 올리다, 제기하다, 기르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지금 해석이 자,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한 거니까 자, raise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끗 차이 A를 집어넣으셔야 되겠습니다. RAIS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타동사의 문제구나라는 게 됐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worth의 눈이 반짝하고 떠집니다. 왜냐하면 얘도 기억을 했다 못했다의 문제일 뿐이에요. 얘를 알고 있으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뭐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뭐뭐 할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형용사 등이 나오면 뒤에는 to 부정사를 되게 많이 씁니다. be able to 부정사, be likely to 부정사, be willing to 부정사 그냥 굉장히 많은데 딱 요렇게가 뒤에다가 동명사를 취하는 표현이니까 얘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표현상으로 내고 있고 올해도 떴으니 얘도 이제 조만간 표현에서는 거의 탑 5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의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매년 나온 걸 알면서 이거를 안 하시면 안 되지. 자, 입에 붙여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be busy ing, be 노근 노유자 ing, be worth ing.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be busy ing, be 노유진 다시요. be 노근 노유자 ing, be worth ing. 자, 그럼 여기 부분이 be worth ing니까 considering 형태로 바뀌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기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퍼뜩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네, 자, 그게 뭘까요? 바로 얘죠. 네, 긍정동의, 부정동의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타이틀이 잡혀야 돼. 긍정동의, 부정동의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타이틀이 딱 잡혀야 그래야 그 밑에는 공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앞에가 긍정이면 so를 쓰고 앞에가 부정이면 neither를 씁니다. 자, 그래서 얘도 한번 우리 입에 붙여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플러스 so 동사 주어 마이너스 neither 동사 주어. 그러면 동사를 뭘 받아야 되냐면 앞에 있는 절의 동사를 받으니까 얘가 일반 동사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입니다. 그대로 넘어오면 자, 일반 동사는 우리가 두 동사를 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I like you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 둘 셋 so do I. 제가 시제를 내려볼게요. I liked you라고 과거로 내리면 여러분이 하나 둘 셋 so did I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loved 그래서 뒤에도 did 어순도 잘 바뀌었고 긍정이니까 so를 쓴 당연히 4번이 자 괜찮습니다. 자 됐죠? 이제 문법에서 네. 자 이제 그러면 독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6번하고 7번 네, 이거 푸는 방식을 알려드릴 텐데 지금처럼 일치하세요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세요 이 문제는 일단 6번은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일치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7번은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거기다 X를 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거 헷갈려서 하는 사람도 100명에 한두 명은 있어요. 옳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평소에 틀린 거 찾으라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걸로 탁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동그라미 X를 꼭 하시기 바라겠고 별도의 말씀을 안 드려도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치 문제는 네,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거의 보기가 다 100%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본문에. 그런데 일치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보기가. 간간히 보기가 없습니다. 보기에 있는 게 다 본문에서 근거를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자, 그걸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치하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보다. 자, 그러면 왜 첫 문장만 읽으라 그러냐면 지금 본문을 다 읽고 그리고 보기를 보고 다시 본문을 검색해서 정답을 찾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놓은 게 시험은 아니죠. 네. 시험에 압박이 들어오면서 제한 시간 내에 누가 그걸 이겨내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탁 말려서 본인은 거기서 아차 한 문제당 한 10초 20초만 시간 쓴다고 생각하는 것만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매 문제가 10초 20초씩 더해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전제로 깔겠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문제풀이 방법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첫 문장을 읽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대충 예고편은 보자.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보면 가장 악명 높은 수입된 노동력, 즉 어떤 외국 노동력이 들어왔나요? 자, 그런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자, 아하, 여기 뭐가 알겠습니다. 우리 대서양 노예 무역이니까 자, 이제 바다 건너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잡아다가 자, 이제 막 노동을 시켰던 자, 그런 걸 나타낸군요. 그리고 역시나 지금 읽었던 내용이니까 첫 문장을 읽고 제가 느끼는 바는 노예에 대한 얘기구나. 네, 자, 그럼 됐죠? 자, 요거 나중에 한번 근거를 가져올 텐데 이거랑 정확하게 겹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 비슷한 거를 우리가 푼 적이 있습니다. 되게 비슷한 거를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픽 자체가 완전 낯설진 않아요. 네, 자 이러고 이제 보기로 가는 거예요. 이때 뭘 하셔야 되냐면 보기를 보고 마지막에 대인은 조금 여기서는 아니고 여기서도 아니고 네 개는 정말 잘 먹힙니다. 보기가 상식에 맞아야 돼. 두 번째,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 never 이런 거 안 돼. 세 번째, 본문이랑 키워드가 맞아야 돼. 네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야 되거든요. 이 문제도 첫 문장 읽고 노예 무역에 대한 얘기구나. 그리고 보기로 가서 보기를 딱 보는 순간 정답이 결정이 나버렸어요. 자, 정말 그런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이 자발적으로 왔겠습니까? 이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에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키워드가 찍혀야 되지. 키워드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거 좀 반전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상한데 이런 거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고 두 번째는 유럽 사람들이 처음으로 노예 노동력을 사용했던 사람이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면 유럽보다 역사가 깊은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 뭐 여기 중동이나 그런 데 나오던데 그러니까 여기가 키워드인 거지. 이렇게가 그러니까 그렇게 찍으시면 2번도 왠지 이거 조금 약간 어설픈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3번을 보면 아랍의 노예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됐는데 지금 no와 any가 붙어서 절대 부정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너 너무 극단이다. 너 얘도 힘들겠다. 답이. 네 번째를 보면 노예제도는 아프리카 나라에조차도 있었습니다가 되니까 저는 4번이 가장 제 느낌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답이 나와버린 거야.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쫙 읽어서 알겠다. 이제 보기 잠깐 이거 어디 썼지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않습니까? 방법이 훨씬 시간을 절약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들보다 거의 뭐 반 이상의 속도로 앞서 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일단 하나씩 보기를 찾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니까 먼저 보면 되게 악명 높다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이주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좀 찾기가 어려웠어. 이렇게가. 그래서 요 보기가 지금 거기에는 1번 보기인데 요게 조금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 뭐를 전제로 깔고 있지? 일치하는 거는 본문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끝까지 안 채우셔도 돼요. 그거는요. 네. 두 번째. 자, 그거보다 전에 유럽 사람들이 그런 노예 무역을 하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자 바로 피라미드 등등을 만들면서 했다 그랬으니까 아까 first 나와 있는 보기 자 그게 2번 보기죠. 이렇게 2번을 여기다 써주셔야지 본문에다가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답을 찾으면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아랍 사람들은 아직도 몇 군데에서는 네, 노예를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그게 3번이 되겠군요. 그리고 네. 자, 많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는 역시 한 제도화돼 있다. 특히 자, 이 식민지 시대부터 해서 특히 식민지 시대 전에는 더더구나 그랬고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도 지금 자, 등등등 아프리카에 대한 나라들이 자, 여기 미래에도 보면 있네요. 자, 미국에도 그렇고 그런데 동그라미 치는 습관이 들으셨죠?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4번 정답이 도출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딱 풀고 답표기 정확하게 하고 그럼 이건 맞았다라는 느낌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뒤에 거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건 언제 갑자기 사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 군데 사막이 나오길래 자, 그럼 제가 세 군데 사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막이 사막이기 때문에 모양이 너무 비슷해서 가장 예쁘게 찍힌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사하라 사막입니다. 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고 자, 요게 이제 고비 사막. 중국에서 이렇게 실크로드 넘어가는 쪽에 있는 거고, 자, 고비 사막이고, 네. 자, 이게 바로 칠레에 있는 그 사막입니다. 와, 근데 이번 사진 딱 보는 순간, 이제 제일 예쁜 데를 찍었으니까 이랬겠지만, 와, 이게 좀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가서, 자, 여기서 뭔가 이렇게 사색도 좀 하고 싶고, 자, 그런 느낌도 드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막 사진을 보셨으니까 사막에 대한 얘기라는 걸 감이 오셨죠? 네, 첫 문장만 볼게요. 사막이 네, 한 5분의 1 정도가 사막이다. 와, 5분의 1이나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그리고 매 대륙마다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자 그럼 사막 얘기구나. 자 이제 보기로 갑니다. 되게 길었어요. 얘가 네, PPT가 3개로 갈 정도로 길었습니다. 네, 먼저 자 사막은 적어도 대륙에 하나는 있다. 그러니까 없으면 끝나는 거야 얘는. 자, 그죠? 네, 근데 방금 전에 읽은 부분에 정답이 나왔었죠. 네. 자, 두 번째 사하라 사막이 가장 큰 네, 뜨거운 사막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약간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크다는 거는요. 자, 그리고 근데 세 번째가 자, 이 고비 사막이 추운 사막. 이건 잘 몰라서 진짜? 그럼 춥나? 네,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이 들어가고 네 번째는 네. 자, 아타카마라는 사막은 가장 비가 많이 내린대요. 근데 이렇게 읽어놨기 때문에 위를 근데 비가 내리면 사막이 될 수 있나? 여러분 비 내리는 사막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 근데 사막이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딱 결정이 난 거지 이미. 너 4번이겠구나. 상식이란 판단하래. 근데 본문 확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보면 아까 매 대륙에서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하나 있다 그랬으니 여기에 1번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자, 두 번째 가장 크고 뜨거운 사막이 아프리카 사하라라 그랬으니까 자, 요게 거기에 몇 번이냐면 2번.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딱 나오냐? 2번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이 고비 사막은 추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3번이 되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 아타카마가 드라이에스트라 그랬잖아요. 비 내리는 사막이라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사막이 어디 있어요? 열대지방이지. 자, 그러니까 여기 4번 그립니다. 만약에 지금 두 문제가 전부 다 밑에 쪽에 정답이 배정이 돼서 그렇지 우리처럼 푸는 스타일이
얘가 한 중간 정도의 정답이 찾겼다면 사실은 밑에는 안 해도 되죠. 본인들 시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자 그렇게 잘 푸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8번째, 9번째 문제가 문형이 비슷해서 자, 이제 같은 기법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문단어는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기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 해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데 진짜 지지리도 안 해. 얼마나 지지도 안 하냐면 네. 제 강좌 중에 지금 하프모강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삼수물리 모강에서 이제 이렇게 조교들이 저랑 같이 있다가 선생님 문단어가 진짜 중요해서 해야 되는데 조교들한테 많이 이렇게 상담을 오죠. 너무 안 해서 선생님 저희들이 문단한 그 문제지를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카톡으로 그걸 좀 PPT로 쏴주시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심지어는 그렇게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 하냐면 네. 그게 귀찮은 거야. 오른쪽에 보게. 근데 그게 여러분 삶을 좌우하는데도 나는 아니까라는 그 약간 어찌 보면 귀찮음, 약간 또 자만 네, 그런 게 있어서 안 하십니다. 네. 얘는 네, 꼭 하셔야 되세요. 문단어는요. 자, 그러면 또 이게 쉽게 되는 문단어라면 그럼 남들과 여러분은 변별력이 없는 거야. 어려울수록 문단어가 더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억지로 해도 해보는 건데 재심은 위에 있는 문장을 집어넣는 유형은 문단하기 딱 좋고 그리고 얘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 관사를 네, 잘 찾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먹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키워드나 플러스 마이너스는 역시 항상 중요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단어는 문단별로 키워드를 밖으로 뽑아내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표기를 하라는 게 문단어죠. 자, 또 평소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네, 독해 논리관계를 잘 고민을 하시면 길어지는 거 판단하기 좋아요. 말이 길어지면 던지고 설명하거나 예시를 들고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번에 지방직 말입니다. 네, 그게 참 문제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말이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던지고 그에 대한 설명이나 예시화시키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말 구조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한번 같이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먼저 이게 연결사예요. 예를 들어서니까 얘는 일단 위에 포괄적인 느낌이 하나가 나오고 걔의 예시가 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이 자 뉴저지의 스테이트 아카이브즈인데 이런 단어가 이제 독해어입니다. 이게 기록을 보관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평소에 아셨으면 그러면 약간 도서관 비슷한 그런 애들 이렇게 되는데 그걸 만약에 평소에 밀리셨으면 그럼 뭐지라고 해서 그 단어 찾느라고 이제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옆쪽으로 에너지가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빨리 어휘를 올려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뉴저지의 기록 보관소, 주 기록 보관소가 이렇게 많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니까 요건 일단 이렇게 키워드 표시만 하시고요. 요거는 안 잘라내도 돼요. 일단 자, 여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말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지. 자, 먼저 항상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기록 보관소니까 얘는 기록 보관소에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거야. 정확하게는 기록 보관소의 정의죠. 그리고 또 나와 도서관과의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키워드가 기록 보관소, 자 땡땡, 도서관, 차이 이렇게 잡아내면 이게 문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걸 하셔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요. 네,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십시오. 무조건 알든 모르든. 네, 알면 남들도 알고 모를 때 남들보다 위에 쓰려면 방법이 다르고도 정확해야 돼.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자꾸 하기 시작하면 정리가 안 되면서 보기 두 개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운이 좀 맞겠지. 근데 나만 운 좋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확실하게 실력으로 눌러버립시다. 우리 경쟁자들을. 그러니까 문단은 꼭 하셔야 돼. 자, 그러면 기록 보관소에 대한 얘기고 도서관과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구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오겠습니까? 도서관이랑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당연히 빵빵 도서관의 차이점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땡땡땡땡만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록 보관소하고 도서관은 저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2번까지 갔고 그 다음 3번을 보면 한국전쟁 등등등 얘기가 나오면 자 한국전쟁을 알고 싶으면 당신이 어딜 찾아보세요. 어딜 찾아보시니까 이렇게 해도 또 다른 땡땡땡땡 예시일 뿐이야.
그죠? 네. 이만큼이나. 그리고 3번을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당신이 정보를 찾고 싶으면 chances라는 건 독해에서 잘 나오는 표현인데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라는 수거입니다. 아마도. 자, 그러면 당신한테 어떤 기록을 주는 그런 곳이 어딘가 있을걸요? 이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정보를 찾고 싶으면 네, 그런 정보를 가진 곳이 적어도 한 군데 정도 있을 거야. 어디 찾아봐. 그럼 어디 가란 얘기야? 또 던졌으면 또 받아줘야지. 어디냐면 말이야. 많은 주 그리고 지역에 기록 보관소가 있다고. 아, 그러면 많은 주니까 전부 다는 아니겠구나. 근데 미국에는 많은 모양이지. 그럼 그게 어딘데? 아, 바로 아까 말한 호주.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논리의 구성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자, 먼저 읽었어. 예를 들어 뉴저지의 기록 보관소가 자료가 많대. 가지고 있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기록 보관소는 이런 곳이야. 기록 보관소가 그런 곳이군. 근데 도서관이랑 뭔가 차이점이 있대. 그럼 뭐가? 아, 기록 보관소는 자 이런 조금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소스를 가지고 있고 도서관은 자 부분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것도 있대.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무슨 말인데? 아, 네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럼 여기에 가. 아, 그 다음 3번. 자, 정보가 필요하면 너 잘 못 봐서 그렇지 어딘가엔 기록 보관소가 하나가 있다? 어디? 많은 주가 있어. 진짜? 뉴저지 가봐.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 구성이 오른쪽으로 빠져나와서 땡땡땡땡을 치면서 내가 납득이 되면서 풀어야 그래야 정답이 오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뭐만 활용을 해볼 거냐면 자, 다른 것도 다 물론 좋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요. 이게 먹히나 안 먹히나 보세요. 독해 답찾기 중에 가장 잘 먹히는 애 중에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네. 자, 먼저 번아웃 자체를 모르시면 조금 읽다 보면 이 업무의 압박을 받아서 사람이 지치는 거니까 이제 번아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번아웃. 번아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구나. 자, 1번 시작합니다. 자, 번아웃이라는 건 메슬레크라는 사람이 해서 만들어졌군. 개념화됐군. 그럼 번아웃과 그 만든 사람인 M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죠? 이 사람이 정의 내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번아웃의 정의는 이 사람이 내렸대.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자, 그리고 밑줄을 끝까지 안 쳤어요. 문맥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근데 번아웃은 세 가지가 있대. three dimensions니까 세 가지 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 연결됐대. 그러니까 전 내용을 파악할게. 세 가지가 있대. 지금까지 전부 다 번아웃에 얘기한 느낌이 안 좋아요. 지금.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감정적인 번아웃이래. 그러니까 땡땡땡땡땡땡 감정. 가지 지금 계속. 그럼 감정 얘기 나와야 되겠지. 바로 감정적으로 자꾸 고갈되는 느낌이 드는 게 번아웃입니다. 피곤해지고 막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자, 오케이. 그럼 여기서 땡땡. 그죠? 그럼 첫 번째가 끝났으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가 있을 거래. 두 번째는 바로 개인적인 성취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또 번아웃이래요. 그러면 땡땡땡땡 이 그다음이 오른쪽에 개인 성취. 그리고 이런 종류의 번아웃은 바로 직원들인데 자기를 실패자로 생각한대. 땡땡땡땡땡땡 실패자. 제가 공간에서 못 씁니다 지금. 땡땡땡땡땡땡 실패자. 꼭 실패자. 1초 실패자. 네, 그죠? 4번. 그런데 세 번째 유형에 들어가기 앞서서 말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감정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 굉장히 이렇게 동기유발이 잘 돼요. 갑자기 플러스 정답 몇 번? 4번. 끝났잖아. 그죠? 그죠? 여러분 답만 맞추면 되잖아. 답만. 그죠? 과정은 훨씬 중요하지만 일단 전적으로 선생님 너무 길어서 모르겠어요라는 분들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네. 근데 그게 남들도 다 맞추는 답이면 별로 차이가 없지만 이 문제는 남들도 맞췄을 거예요. 근데 남들이 못 맞추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어려워? 나만 어렵나? 다 어렵지?
오케이, 그럼 나는 다른 영역으로 접근해 볼래? 자, 그럼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볼까? 이게 우리가 가진 거야, 무기가. 그게 살리는 거지. 자, 그다음 그래 느낌 찾기.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잘 먹혀요. 근데 얘도 시간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 이걸 보기를 먼저 보면, 자,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 보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플러스, 2번 마이너스. 요거 오른쪽에 있는 게 고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괴로워한다는 얘기예요. 3번의 arrogant가 마이너스죠. 여기는 플러스고, 자, arrogant는 뜻이 거만한이라는 뜻이죠. 4번 좌측우측의 뜻이 비슷하죠. 둘 다 무관심한, 아주 정확하게는 무심한 또는 무관심한인데, 자, 그러니 둘 다 마이너스라서 얘는 마이너스, 얘는 삼각형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갔고,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자, 이제 정답만 찾으면 되죠. 그럼 어디까지 읽어야 되나 보세요. 이거는 글의 내용이 어떤 이렇게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으면 탁 빨리 나오지 않아. 그래서 약간 딱딱한 글들은 첫 문장에서 대부분 딱 나오는데, 지금처럼 이런 날 어떤 애가 있었는데 걔가 돌을 발견했는데 이러면 이제 그게 좀 읽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십시오. 뜨겁다는 얘기인데 모르면 물음표. 네. 자, 얘도 몰라 midday? 모르면 물음표. 네. 자, 그래서 어떤 정오에 되게 뜨거운 날에 햇볕 아래에서, 자, 노란색 계란 모양 비슷한 돌이 탁 두드러져 나왔다. 뭐로부터? 되게 많이 unearth는 발굴된 겁니다. 몰라? 물음표. grave 몰라? 물음표. 괜찮아. 이거. 그래서 되게 뭔가 많은 데서 돌 하나가 나왔구나. 근데 계란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계란 모양 돌은 알잖아. 그게 나왔구나. 오케이, 계란 모양 돌. 이제 그게 키워드인 거야. 두 번째, 호기심에서 16살밖에 안 된 탄광에서 일을 하는 아이, 이 아이가 그걸 주워 들었어. 그리고 fingered, 손가락인데 몰라? 물음표. 그런데 평평해. 근데 피라미드처럼 생겼대. 근데 주워 들었어. 오른쪽 몰라? 괜찮아. and 왼쪽만 아니까. 그럼 주워 들었어. 훨씬 편하죠, 푸는 게. 자, 그 다음, 자, 뭘 했냐면 다이아몬드를 전에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혹시 돌이 다이아몬드인가? 여기 있을 때 1차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다이아몬드인가? 그 다음이 좀 헷갈려요. 그런데 아이가 뭐는 알았냐면 대절이하를 이해할 정도는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심지어는 find는 발견한 물건 같은 게 find거든요. 발견물이. 자, 그리고 썸네일이니까 엄지손가락 조그만 거, 손톱만한 거 말입니다. 네, 그거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건데, 여기서 even a big find는 다이아몬드 같은 돌을 얘기한다고 추론됩니다. 암만 다이아몬드를 발견해도 진짜 조그맣잖아, 다이아몬드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그 정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the rock이니까 더가 붙어서 아이가 발견한 돌은 그게 아닌 거야. 이게 바로 세컨 오피니언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한번 찾아볼까? 메리트는 가치가 있다는데 모르면 물음표. 다른 사람 의견 한번 찾아볼 가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아마 주먹만한 모양이지. 자, 그러니까 궁금증이 생겼지. 자꾸 어때요? 말을 던지지. 뭐지? 그럼 예를 들어줘. 설명을 해줘. 그래서 설명을 넘어갔더니, 자, sheepishly는 소심하게 아주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누구한테 갔냐면 더 많은 경험 있는 광부한테 갔는데, 자, muddy gash, 모르면 물음표. 진흙탕입니다. 모를 거야. 상관없어. 무슨 상관 있어 그게. 정글에서 일하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pitballs, 모르면 물음표. 이렇게 탄광 같은 거 판 건데, 그래서 그 채구라는 부분에 거기 이제 짱인 겁니다, 이분이. 자, 이 사람이 눈이 커졌어. 그럼 뭔가 특별한 게 있군. 그러니까 여기 또 힌트. 그러니까 여기 2차 힌트예요. 자, 돌을 딱 봤을 때, 야, 주머니에 집어넣어. 야, 빨리 주머니에 집어넣어. 좋단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이미 저는 결정이 났습니다. 답이. 더 읽어볼게요. 계속 파, 계속 파. 네. 자, 그리고 그 나이든 탄광 광부가 경고하기를, 그거 위험할 거야. 여기 다 힌트입니다, 지금. 만약에 누군가, 자, 이만큼 큰 거를 발견했다는 걸 듣는 순간, 자, 16살밖에 안 되는데 큰일 나죠. 들고 가죠, 아이를. 네. 자, 그래서 존 불이 계속
판 거야. 몰라? 물음표 삽질한 겁니다. 언제까지? 자, 그렇게 황혼이 질 때까지. 그런데 가끔씩 자기가 멈췄어. 콤마엔즈는 뭐뭐 하면서 굉장히 큼지막한 돌을 주머니에 넣어놨을 거 아닙니까? 집어넣어서 이거 진짜?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은 Could it be a diamond? 에서 빠진 거죠? 됐죠? 그럼 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주먹만한 거.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 같아. 잠깐만, 내가 뭐 하지? 오케이. 이러고 하루 종일 있을 거 아닙니까? 정답 몇 번? 아이고. 정답 1번. 이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어떠세요? 푸시고 나서 자,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성과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지금은 부족하시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이게 할만한데? 내가 열심히 해서 실력을 풀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 가면 되겠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저런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럼 저걸 다 활용하면 좋지 않겠어? 라는 느낌만 들어도 저는 여기서 이 강의가 성공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 달 만에 끝나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잘 할 수 있냐면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매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은 뭔가를 내드리고 체크하기가 되게 좋은데 그게 바로 어휘가 잡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이제 바로 어제 올라온 글이라서 제가 잠깐 좀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비밀글들이 많아요. 이제 전에 있던 곳에서 강의를 수강을 하셨던 분이고 제가 여기 이제 금방 왔지 않습니까? 2019년 영어에서는 20점을 맞았고 2019년이니까 재작년이죠. 그리고 작년 초시 때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요. 그때 작년 초시 때는 우리 하프 모국만 수강을 해서 6점을 맞았는데 대부분은 찍은 거니까 한 40점 정도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커리를 따라가다 보니 이번 시험에 95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점수가 약간 왜곡된 점수였다면 60점이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고한 1년 상간에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시험이 좀 늦게 있었습니다. 6월, 7월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확 올라간 거죠. 자, 그래서 특히 뭘 많이 하셨냐면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잖아. 독해 문단화 꼭 하세요. 그러니까 몇 단어 몰라도 아까 삽질하는 게 뭔지 몰라도 대충으로 뭔지 아는 거야. 또 문법도 제가 목요일날 문법 콕콕이 할 때마다 맨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꼭 읽고 짧게 끊으세요. 그래야 답이 보여요.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는 문단화, 문법은 끊어서 짧게 해석하면 내가 어감상 일상감이 느껴지거든요. 그걸 하신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지방직에도 똑같은 점수가 이상이 나오길 원하기 때문에 막 의욕이 막 생기는 거야. 이게 점수 하나 잘 받으면 막 공부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느낌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어요라고 댓글 단 다음에 추가로 뭐라 그러냐면 누구씨 되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글이 굉장히 고무적인데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조금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에듀일이라는 학원에 온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듀일 제자님들이 막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서 영어를 힘들어해요. 그런데 아이고 성함이 누구누구씨에서 용기를 얻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함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못 가렸네. 어떡하지? 자, 그러니까 밑에 이분이 또 되게 나이스하세요. 쌤, 제가 동영 풀면서 평균 점수와 그 아래 점수 맞은 적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영이 사람들이 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느 분이 이렇게 잘해서 또 어느 분이 이렇게 못했는데 잘해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카페에 올라 합격식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은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쓰셔도 됩니다 라고 하셔서 이거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됐죠? 이게 본인들 모습이야. 막 합격자는 엄청나게 뭔가 막 무지하게 막 진짜 막 10년 영어 공부라 그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확 그냥 하라는 거 정확하게 딱 그러면 이게 탁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점수가 지금 20점이 30점이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어휘만 예를 들게요. 우리 2달마다 돌리잖아. 이제 거의 끝나가지. 그게 또 돌아 5월 되면. 그래서 그거 한 3번 4번 돌리면 그럼 6개월 가고 7개월 8개월 가겠지. 그럼 다 저기 다 맞추는 거야. 저거는. 그럼 그 다음 또 문제가 발생하겠지. 약간 더 디테일이 필요하고. 그럼 또 그걸 대한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본인 현재 점수에 자 그게 만약에 선생님 저는 진짜 지금 점수가 안 나와요. 진짜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뒤돌아보지 마시고 자 이런 좋은 예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계속 앞으로 가시면 어느 순간인가 제 말이 다 이해되시면서 그래서 그때 자꾸 선생님이 그렇게 괜찮아요 이게 요만큼만 하면 되려 얘기했구나를 다 알아들으실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날이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내일은 또 이제 다른 반 세트를 가지고
또 이제 우리 약간 이디엄 영역도 좀 넘어가 봐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 우리 국가직 특강 1부를 끝나겠고 내일 나머지 2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적 부담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또 강의를 시작을 하셨으니까 지방지만 생각하면서 우리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